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학 5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제 뒤에서 풀었었던 거 함께 같이 풀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51쪽 보면요. 자, 9번. 그림은 x2와 y2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하면서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오른쪽에 보면 x는 빨간색, y는 초록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응 전에는 x2 분자가 하나 그리고 y2 분자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반응 후 보니까 무언가 생겼네요. 얘가 생성물이 생기고 그럼 y2도 생성물인가요? 아니죠. y2는 생성물은 아니고 반응물 중에 반응을 다 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반응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y2와 반응할 x2가 없기 때문에 얘는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생성물을 보면 생성물의 화학식을 한번 봅시다. 얘는 x가 하나에 y가 몇 개?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xy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 자, 기억을 봅시다. 화학 반응식은 x2와 y2가 만나서 xy2가 만들어졌다. 맞아요? 뭐가 틀렸어요, 지금? 무엇이 표시가 안 됐죠? 맞아요. 개수가 표시가 되지 않아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봤을 때 기억. 자, x2와 y2가 만났어요. 그랬을 때 xy2가 생성이 되었는데, 자, 그림에서 봐도 알 수 있죠. x2는 한 분자가 반응할 때 y2는 몇 개 분자가 반응을 했죠? 맞아요. 2개 분자가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xy2가 만들어졌죠. 그럼 x2와 y2를 봤을 때 반응하는 비율은 1대 몇이다? 2다. 맞다. 그러면은 y2에다가 앞에 2가 붙는 거죠. 자, 그래서 x2 플러스 2y2는 얘가 반응을 하니까 xy2가 되는데 얘는 몇 개의 반응을 생성이 되는 거죠? 얘는 2개 분자가 생성이 된 것을 그림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다시 한번 볼게요. x2 하나 분자당 y2 2개 분자가 만나서 xy2가 2분자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개수 맞추기 하던 식으로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림이 없더라도. 자, 그랬을 때 니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반응 분자 수는 반응 전보다 감소하였다. 맞나요? 반응 후의 분자의 개수를 한번 그림에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림을 봤을 때 하나, 둘, 3개 분자가 있는 거죠. 맞아요? 종류에 상관없이 개수를 지금 보는 거예요. 3개 분자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반응 전에는 몇 개 분자가 있었죠? 하나, 둘, 셋, 4개. 4개 분자가 있었죠. 그래서 4개에서 3개로 바뀌었네? 이거는 반응 후 분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거를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기억에서 지금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에서 봤을 때 이 앞에 개수를 보면 돼요. 개수의 합이 지금 반응 전의 개수 합은 몇이죠? 3이죠. 3인데 반응 후의 개수를 보면 2예요. 그러니까 종류랑 상관없이 분자의 개수만 따지고 봤을 때 반응 전에는 3개의 분자가 있었다면 반응 후에는 2개의 분자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응 후의 분자 수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화학 반응식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디귿 한번 봅시다. 그래서 디귿 1몰의 x2가 반응하려면 몇 몰의 y2가 필요하다? 2몰의 y2가 필요하다. 맞죠? 그래서 그건 화학 반응식으로 볼 수 있듯이 얘가 1대 2 반응을 한다는 것을 보면 이것도 역시 알 수 있는 거죠. 디귿 맞고요. 답은 4번. 넘어갑시다. 10번. 네,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볼게요. 자, 10번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자동차 에어백의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거 문제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자, 화학식을 잘 보면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어백은 자동차의 충돌을 감지해서 순간적으로 부피가 늘어나도록 만들어진 안전장치다. 자동차가 충돌하면 에어백 내에서는 아자이드와 나트륨 NaN3라는 애가 나와 있는 거죠. 얘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Na 플러스와 N3 마이너스 이온이 만난 아자이드와 나트륨이 됩니다. 근데 얘가 원래 이랬는데 나트륨과 질소로 분해가 된대요. 반응을 충격을 딱 받으면 얘네들이 분해가 된다. 그랬을 때 얘는 에어백이 갑자기 팽창을 하게 되고 그게 운전자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온 결정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얘가 갑자기 나트륨 고체와 질소 기체로 바뀌어요. 그럼 질소 기체는 갑자기 기체가 되니까 부피가 엄청 많이 팽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어백이 원래는 이렇게 축소해 있다가
순간적으로 부피가 팍 늘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충돌이 있었을 때. 자, 그렇게 나왔을 때 요 10번 보면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서 봤을 때 NaN3가 있고요. 걔가 NA랑 N2로 나눠지는 거예요.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나트륨은 똑같으니까 맞출 게 지금은 안 보이죠. 근데 질소만 봤을 때 앞에 반응물에서는 N이 3개가 있었어요. 뒤에 생성물에서는 N이 2개가 있네요.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로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N3가 최소 공배수 6으로 맞춰주려면 기억에는 2가 들어가야 되겠고 디귿에는 3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니은엔 뭐가 들어가야 되나? 앞에 NA가 2 있으니까 앞에도 여기 2를 붙여주면 되죠. 기억, 니은, 디귿 합하면 답은 7. 11번 봅시다. 자, 0도씨 1기압에서 라고 나와 있는 건 어떤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여기에서 질소 6.2리터를 얻는데 필요한 아자이드와 나트륨 질량은 몇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질소 6.72리터래요. 얘는 몇 몰을 나타내는 거죠? 원래 1몰일 때 22.4리터여야 되는데 얘가 X몰 있대요. 그게 6.72리터 있다. X는 0.3몰. 0.3몰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질소 자체가 0.3몰이 생성이 된대요. 그러면 선생님 색을 바꿔볼게요. 색이 다 비슷하네. 어머나.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얘가 0.3몰이 있어요. 얘가 0.3몰이 생성되려면 그러면 아자이드와 나트륨은 몇 몰이 있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수비를 보면 되겠죠. 자, 개수가 여기가 3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2라고 있어요. 그래서 2대 3으로 생성이 되는 건데 자, 얘가 3일 때 0.3몰이래요. 그럼 얘는 아자이드와 나트륨은 0. 몇 몰이 되는 거예요? 0.2몰이 되는 거죠. 왜냐? 2대 3이니까. 얘도 반응하려면 0.2, 얘는 생성물이 0.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0.2몰이 필요한데 그건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원래 몰수를 구할 때는 0.2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걔는 원래 분자량 몇이죠? 여기서는 화학식량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아까 말한 대로 이온결합 물질이니까요. 자, 아자이드와 나트륨을 봤을 때 얘 NaN3를 분자량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14 더하기 23이 3개 있으니까 69는 83. 그럼 83분의 W. 얘는 질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W는 몇이 돼요? 166.0g이 되겠다. 라는 거. 됐어요? 그래서 얘는 따라서 16.6g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15번. 이거 푸는데 되게 어려웠던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얘는 수능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탄산칼슘과 묽은염산이 반응을 해서 어떤 애들이 만들어지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사실상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탄산칼슘과 묽은염산이 반응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건데 탄산칼슘을 묽은염산 안에 넣으면 어떤 기체가 막 보고 만들어져요. 그게 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쓰면 CaCO3가 있는데 얘를 HCl에 넣었대요. 그럼 누가 만들어지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CaCO3에서 칼슘은 누구랑 만나겠냐? 라고 보는 거죠. 칼슘은요, 여기에서 이 뒤에 나오는 염소와 반응을 해서 CaCl 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는 Cn은 2가 이온이고 Cl은 1가 이온이니까 얘가 2개가 필요한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 식은 모르겠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줄게요. Cl은 마이너스니까 얘가 2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죠. 얘가 2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앞에 2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CaCl2가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걸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CaCl2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CO3와 H가 남죠. 여기서 봤을 때 얘는 어떤 기체가 만들어진다 했죠? 누구죠? 얘는 CO2 이산화탄소 기체와 그리고 남은 애들 누가 만들어질까요? H. 그쵸,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애들은 기체라고요? 네, CO2는 기체고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물 안에 녹게 돼요. 그걸 수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반응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CaCO3는 고체 상태에서 HCl은 액체라고 생각하지만 얘는 물에 녹인 거니까 수용액입니다. 앞에서 개수가 2가 됐죠. 요거 맞추는 거.
왜 맞춰야 되냐? 아까 Cl2가 됐었으니까 얘를 개수로 맞추면 앞에가 2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알아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다. 근데 기체가 되었다. 이산화탄소가. 그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이 반응식을 알 수 있었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실험을 한번 읽어볼게요. 박스 안에 보면 충분한 양의 염산이 든 플라스크, 삼각 플라스크를 저울 위에 올려놨어요. 먼저 저울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질량을 측정한 거죠. 그러니까 반응하기 전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삼각 플라스크에 탄산칼슘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넣자마자 뭐가 생겨요? 막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떤 기체가 생겨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산화탄소 기체는 어디로 갈까요? 공기 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뚜껑을 닫아주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먼저 한번 봤을 때, 결과를 봤을 때요. 탄산칼슘과 염산,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 처음에 반응하기 전에 질량을 딱 재놓고 반응 후에 전체의 질량을 다시 잰 거예요. 그러면은 질량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질량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증가했다, 손. 감소했다, 손. 얘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누가 날아갔다고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막 발생해서 날아가 버렸으니까 얘는 질량 감소했을 겁니다. 자, 질량이 감소했을 때 얘는 그럼 감소한 만큼 누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번 탄산칼슘이 모두 다 반응했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W는 얼마가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구하려면 자, 탄산칼슘이 몇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W를 구하려고 하는데 W 구하는 건 여기 봤을 때 표에서 이산화탄소의 질량만큼 어떻게 될 거예요? 얘는 감소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먼저 처음에 CaCO3가 몇 개 있었대요? CaCO3가 1g 있었다고 했나요? 자, 여기에서 보면 탄산칼슘 1g을 넣었대요. 1g을 넣었다는 건 얘가 g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뭘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CaCO3 몰수로 바꿔주려면 얘 분자량을 알 수 있어야 되죠. 정확하게 다시 얘기할게요. 화학식량을 얘기를 해야 돼요. 화학식량은 뭐라고 해요? 얘는 CA가 몇이에요? 얘는 40 더하기 C, 12 더하기 5가 3개 있으니까 48, 얘는 100이 됩니다. 쉽죠? 얘가 쉬워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자, 그럼 얘를 몰수로 바꿔주면 얘는 몰수 몇이에요? 100분의 몇 그램? 1g. 그러니까 얘는 0.01몰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0.01몰이 되는데 그랬을 때 누가 생겼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른 애들도 다 생겼겠지만 CaCO3가 반응을 했을 때 CO2가 얼마나 생성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앞에 개수를 보면 알겠죠? CaCO3가 1몰 반응했을 때 CO2는 몇 몰 생성되는 거예요? 1몰 생성되겠죠. 왜냐? 앞에 개수가 둘 다 1이니까. 1로 생략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반응에서는 CaCO3가 0.01몰 만큼 반응을 했대요. 그럼 CO2는 몇 몰? 0.01몰 생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가 몇 그램이 생겼느냐를 알고 싶은 겁니다. 자, 몇 그램이냐를 봤을 때 얘는 0.01몰이 어떻게 나오느냐? CO2의 분자량 뭐였죠? 44죠. 요거는 이제 기억해야지. 44분의 Xg이 나왔을 텐데 이 Xg은 몇이냐? 그래서 0.44g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 표에서 봤을 때 CO2의 질량만큼 줄어드는 게 W가 될 테니까 그럼 W는 220.88 빼기 0.44가 된다는 거죠. 그럼 220.44가 되겠다. 그럼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220.44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2번 한번 볼게요. 2번. 근데 실험 결과는 W가 몇이었대요? 220.30g이 나왔대요. 그럼 예상치보다 어떤 거예요?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적게 나온 거예요? 예상한 것보다 더 조금 나왔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만 날아간 게 아니라 누가 또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누가? 얘네는 물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증발되는 물까지는 여기서 컨트롤을 해주지 않았으니까 얘는 실험 결과가 예상보다 더 조금 나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실험 과정과 장치를 참고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네, 뒤에 보면 또 모범 답안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거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럼 다음 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5단원 몰농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용액이란 무슨 말이에요? 용외가 있고 용질이 있어서 그것을 용해시켜서 만든 균일하게 용해시킨 혼합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혼합했을 때 양이 많은 물질을 용매, 양이 적은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액체에 고체의 물질이 녹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액체가 용매, 고체가 용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농도를 얘기했을 때 나타내는 말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퍼센트 농도가 있어요.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소금물 농도 구했었던 거 기억나요? 수학 시간에 많이 했었죠. 이건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 g을 백분율로 나타낸 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퍼센트가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항상 많이 했었던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소금물일 경우에 용액의 질량, 얘는 소금물이 되는 거고요. 얘는 용질의 질량이라면 얘는 그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었냐? 소금의 그램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퍼센트를 나타내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요거 조금 지워져도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자, 자료에서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림은 퍼센트 농도가 같은 포도당 수용액과 설탕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포도당이나 설탕을 10g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물을 넣은 거죠. 그럼 얘는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감이 오죠. 자, 1번. 위 과정에서 만든 포도당 수용액과 설탕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각각 얼마가 될까요? 포도당의 경우 전체 포도당을 물에다 섞었을 때 용액의 양은 어떻게 돼요? 100g 분의 그럼 포도당 몇 그램? 10g이 있었다라고 해서 100g 분의 10g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얘는 10%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설탕은요? 설탕도 다를 게 없겠죠. 100g의 설탕물 중에 10g의 설탕이 들어갔으니까 곱하기 100 하면 10%가 된다라는 거. 두 개의 물질이 다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램수가 같다면 퍼센트 농도는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2번. 두 수용액에 포함된 포도당과 설탕의 양은 각각 몇 몰인가? 몰은 다시 생각해보면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가 같다고 한들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 그러니까 포도당과 설탕의 개수가 다 똑같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뭔가 우리가 생활에서는 퍼센트 농도를 많이 쓸 수 있겠지만 그걸 화학적으로 봤을 때 그 양적 관계를 할 때에는 이 퍼센트 농도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2번 다시 정리를 하면 각각 몇 몰인지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2번에서 포도당의 분자량과 설탕의 분자량을 알려줬어요. 그럼 포도당의 분자량을 가지고 몰수를 구하면 포도당 여기에는 180분의 몇 g이에요? 10g이 되는 거죠. 몇 몰이 됩니까? 18분의 1몰. 계산 더 지저분하게 안 할게요. 자, 그러면은 설탕은요. 설탕의 분자량을 몰수를 구하면 342분의 10이 되는 거고 이렇게 몰수가 되겠죠. 뭐 간단하게 하면 뭐 약분이 되겠지만 어쨌든 둘 다 봤을 때 몰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뭐 요거 약분하기 전을 비교를 해보면 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포도당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몰농도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램수가 얼마인지 몇 퍼센트인지는 알겠다 이거야. 퍼센트 농도로 알겠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개수가 같냐? 개수는 누가 더 많이 있느냐를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퍼센트 농도가 같다 한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는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계산을 하기 번거로워지니까 아예 처음부터 농도를 몰농도로 계산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봤을 때는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그러니까 몰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단위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리터분의 몰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간단하게는 라지 M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몰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이거를 계산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몰농도는 용액 부피분의 그러니까 1리터분의 용질의 양, 몰수를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교과서 보면 나와 있죠. 교과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물에 수산화나트륨 10g을 녹였대요. 그랬는데 그 수용액을 500ml 만들었다. 이 용액의 몰농도를 구해보자. 그럼 먼저 뭘 구하면 돼요? 몰수를 구하면 되죠. 이 안에 들어가는 NaOH의 화학식량은 40이다. 그럼 40분의 얘는 몇
10g 들어가 있어요. 10g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몇 몰이다? 4분의 1몰이다. 얘는 0.25몰이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몰 농도입니다. 몰 농도는 누구분의 누구? 몰 농도는 리터분의 몰수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농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몇 리터였어요? 500리터였나요? 아니죠. 500ml였죠. 그러니까 500ml를 리터로 바꿔주면 0.5리터가 될 거고, 그러면 이 밑에 다시 돌아와서 0.5리터 중에 얘는 몇 몰? 0.25몰이 된다. 그랬을 때 보면 2분의 1 몰 농도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즉 0.5몰이라고 뭐 둘 다 똑같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단위예요. 단위. 단위가 보통 밀리리터로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1리터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뭐 생수병이 될 수도 있고 우유 같은 한 팩이 보면 보통 1리터가 되는 거죠. 뭐 요즘 900ml짜리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만큼의 반응을 쓸 때 우리 화학에서는 이렇게 많이 한 번에 반응시키지 않아요. 대체로 밀리리터 단위로 되게 작은 양만큼만 반응을 시키게 됩니다. 왜냐면 이만큼 많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양이 또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더 크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요. 이거는 화학에서 많이 쓰지 않는 단위예요. 그래서 리터보다는 밀리리터로 많이 쓰는데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주는 그런 단위를 꼭 확인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또 밑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유제 0.1 포도당 수용액 500ml를 만드는데 필요한 포도당의 질량은 몇 g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앞에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몰 농도는 누구분의 누구죠? 리터분의 몰수. 요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똑같이 문제를 줬는데 이제 거꾸로 몰수만 궁금한 거예요. 몰수 궁금하면 다른 애들 넣어보면 되죠. 그럼 0.1 몰 농도 분의 얘는 몇 리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밀리리터에서 0.5리터가 된다. 그런데 X몰이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보면 X는 0.05몰 수가 돼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다시 보면 알겠죠. 그럼 자, 전체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 중에 얘는 몇 g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Y g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런 식 수학 선생님이 보면 화낼지도 몰라. 자, 그랬을 때 그럼 여기서 봤을 때 한번 Y는 0.05 곱하기 180을 해보면 되겠죠. 이게 몇이에요? 9인가요? 9g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얘는 9g이 된다라는 걸 알 수 되겠죠? 네. 자, 그럼 다음 창의융합 사고 계속해서 교과서로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을 생성하는 중화 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1%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0g에 이게 문제죠. 1% 염산 100g을 또 넣었대요. 그랬을 때 완전히 중화될까요?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완전히 중화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는 몰수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화학 반응식을 다시 한번 봤을 때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몇 대 몇으로 만나서 중화 반응을 하죠? 1대1로 만나죠. 그럼 1몰 대 1몰이 만났을 때 1몰의 물을 생성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램으로 말하는 퍼센트 농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몰수로 비교하는 몰 농도를 정확하게 비교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완전히 중화될 수 있는지 봅시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몰수를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먼저 NaOH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안에 1%래요. 그럼 1%라는 건 100g 안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1g만큼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 1g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그럼 HCl도 얘도 1g이 들어가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NaOH의 몰수를 구하면 화학식량 40분의 1g. 그러니까 얘가 40분의 1몰만큼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HCl 같은 경우에는 몇이죠? 36.5분의 1몰만큼 들어가 있는 거구나 얘기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럼 완전히 중화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중화될 수 없죠. 자, 그럼 둘을 봤을 때 NaOH랑 HCl 중에 누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건 HCl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 중화가 되고 나서 두 개를 다 섞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수용액의 액성은 산성일까요? 중성일까요? 염기성일까요? 그쵸. HCl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산성이 될 겁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중화될 수 없다. 완전히 중화되려면 같은
몰수만큼 들어가야 되고, 즉 같은 몰농도에 같은 부피만큼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몰농도 밑에서 봤을 때 핵심 개념 확인하기. 몰농도는 용액 1리터에 포함된 용질의 뭐를 나타냈다? 몰수를 나타냈다. 몰수를 나타냈다. 2번 0.1 몰농도 설탕 수용액 1리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의 양은? 질량은 몇이 될까요?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30초 줄게요. 풀고 있어요? 풀어야 돼요. 이거 못 풀면 뒤에서 문제 못 풀어요. 몇이 나왔어요? 나왔나요? 자,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0.1몰 농도 수용액 1리터를 만든대요. 0.1몰 농도인데 얘가 1리터래요. 그럼 몇 몰 들어있는 건가요? X는 0.1몰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얘는 설탕이 몇 몰 나와야 되는 거예요? 0.1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0.1몰 나오려면 분자량이 342분의 얘는 Yg이 나올 텐데 그럼 질량이 몇이 나와야 된다? 34.2g이 나와야 된다. 요거 알 수 있는 거죠. 요 정도 풀 수 있겠어요? 네. 자, 이제 교과서에 있는 용액의 농도에서 실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는 어떤 물질을 1리터에서 0.1 몰농도만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설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설탕을 0.1 몰농도 수용액 1리터를 제조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전자저울에 먼저 약포지를 넣어놔요. 그런 다음에 물질 0.1몰만큼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럼 설탕 같은 경우에는 몇 그램만큼 측정을 해야 될까요? 0.1몰만큼 들어가려면 얘가 342였으니까 분자량이 342였으니까 얘가 얼만큼 들어가야지 0.1몰이 될까요? 얘는 X는 34.2g만큼 필요하겠죠. 34.2g만큼 들어갔을 때 그걸 가지고 비커에다 증류수를 넣고 어느 정도 조금만 녹여줘요. 완전히 다 녹여주고 물은 일부러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얘는 어차피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물을 부어야 되니까요. 굳이 많은 양을 한 번에 거기에 막 섞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커에다가 그 설탕을 넣고 다 저어서 녹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깔때기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자, 얘가 부피 플라스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여기에 표선이 있어요. 표선이 있어서 그 안에 넣게 되면 이게 여기 적혀져 있는 만큼 1리터짜리다 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요 눈금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목이 있다고 해요. 여기 눈금이 이렇게 있는데 물을 넣어줄 거예요. 물을 넣어줄 건데 물이 만약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물이 차오를 수 있도록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래 뭉툭한 표면에 봤을 때 거기에 눈금 선이 와야지 정확하게 측정이 된 거예요. 만약에라도 선생님 이렇게 재는 거는 안 될까요? 요거는 안 돼요. 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표면 장력과 옆에 유리와 만나는 그 부착력이 정확하게 평형을 이루었을 때 이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 표선에 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측정을 해줘야 돼요. 이걸 메니스커스를 고려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니스커스. 자, 그런 다음에 이 안에 넣고 마개를 닫고 여러 번 용액을 골고루 섞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섞여서 그 알갱이들이 다 녹았을 때 그 다음에 표선에 이렇게 보면 표선에 적은 양의 증류수를 쭉쭉쭉쭉 넣어주면서 그 표선에 맞춰서 정확하게 증류수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도 다 섞여지지 않았으니까 골고루 균일하게 섞여질 수 있도록 다시 마개를 닫고 여러 번 흔들면서 잘 섞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설탕을 가지고 0.1 몰농도의 1리터만큼 우리가 수용액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실험할 때 용액을 부피 플라스크에 이렇게 넣어놨었잖아요. 1학년 때 혹시 본 적 있죠?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수용액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 잘 캡처를 해주세요. 캡처했나요? 이거 캡처. 그리고 이것도 캡처. 됐죠?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2시간 연장으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시간에 제출을 해주면 되고요. 이 뒤에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한번 문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4문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4문제밖에 없으니까 아쉬우니까 교과서에 보면
50쪽이나 51쪽 그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12번 문제를 풀어서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풀이 과정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16번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서 옳게 고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몰롱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수고했어요. 안녕!